17화 바둑의 종반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종반에 대해 공부해볼까요? 그 전에 저번에 배웠던 사활과 수익기에 대해 복습해왔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참, 복습은 중요하죠. 이제 꼬박꼬박 안 챙겨도 매일 한다고. 단수된 돌을 따낼 때와는 다르게 사활에서는 한 수로 해결되지 않고 여러 번 둘 때가 있는데 그걸 수순이라고 해. 수순이 길어지면 어려워지지만 지그재그 모양으로 단수에서 잡는 기술인 축은 의외로 쉬울지도 몰라. 하지만 축은 축머리가 있으면 통하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해. 그럴 때는 상대가 도망갈 길을 예상해서 길목을 차단하는 장문이 통하는지 알아봐야 해. 축이나 장문 모두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두어야 하니까 머릿속으로 미리 수순을 읽는 수익기를 해야 손해를 방지할 수 있어. 내가 여기 두면 상대는 어떻게 둘지 생각하면서 두는 습관이 중요하겠지. 기술을 연습하거나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배운 기술을 잘 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해. 척척 박사가 다 되셨군요. 대단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좋아. 맞아. 이제 또 어떤 걸 배울지 궁금한걸? 좋은 태도입니다. 그럼 종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반에는 둘러싸기 쉬운 삼선 주변에 기와 변을, 중반에는 중앙을 중심으로 집을 둘러쌌습니다. 중반에는 집을 크게 둘러쌀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남은 2선이나 1선을 위주로 각자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시기입니다. 한 번에 넓은 곳을 둘러쌀 수는 없지만 돌이 많은 만큼 확실하게 둘러쌀 수 있습니다. 2선이나 1선은 상대가 들어와도 살기 어려운 곳이잖아. 연결하기도 어렵고 말이야. 그럼 침투당할 걱정도 없으니까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겠는걸? 집이 확 커지지도 않는다며? 그럼 편하게 쭉쭉 내려서 집을 지으면 되겠다. 하지만 종반에도 경계선을 확정하는 수법인 끝내기에 의해 승부가 뒤바뀌는 일이 많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구나. 바둑이라는 놀이는. 그 끝내기로 얼마나 많은 집을 둘러쌀 수 있길래 승부가 바뀌는 거야? 잠깐 쉬었다가 끝내기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내기는 경계선을 확정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고가 될 모양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 생겼다고 할까요? 흑백 서로 귀와 변 중앙을 나눠 가지면서 경계선을 확정지을 일만 남은 종반입니다. 경계선이라고 하면 상변과 하변에 각각 하나씩 빈 곳이 있네? 여기 중앙에도 공배 같은 곳이 남아있어. 그럼 이제 각각의 끝내기에 대해 어떻게 크기를 계산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상변의 이 모양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모양에서 흑 차례라면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 두면 한 집을 만들 수 있겠어. 그럼 반대로 백이 둘 차례라면 어디에 두실 건가요? 상대가 집을 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갈래? 에이, 집을 만들 수 있었던 곳에서 집을 못 냈네. 그럼 두 모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흑이 두었을 때 흑집은 한 집이고 백이 두었을 때는 집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흑이 두었을 때와 백이 두었을 때 얼마나 집 차이가 나는지로 끝내기의 크기를 계산한답니다. 그럼
이 끝내기는 한 집짜리 끝내기겠구나. 뭐야, 겨우 한 집밖에 안 되잖아. 이번에는 하변 쪽 끝내기를 해볼까요? 하변은 백이 둘러싼 곳입니다. 이럴 때 흙 차례라면 어떻게 두실 건가요? 이제 내가 상대의 집을 줄일 차례구나. 그럼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럼 나는 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겠네. 좋습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 백이 둘 차례라면 어떻게 둘까요? 상변 때처럼 막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넓은 백집에서 끝내기 크기를 셀 때는 이런 식으로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안쪽에 집을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흙이 둘 때는 세 집, 백이 둘 때는 네 집이 되겠네요. 역시나 한 집짜리 끝내기구나. 이런 걸로는 승패를 뒤집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마지막 중앙 부분을 알아볼까요? 역시나 흙 차례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공매 아냐? 내 집이 늘어나지도 않잖아. 어라? 자세히 보니까 다음에 흙이 이곳을 끊으면 양단수가 되잖아? 빨리 지켜야겠다. 공매인데 상대가 자기 집에 둬서 지켰네. 이제는 반대로 백이 둘 차례를 알아볼까요? 이렇게 두면 양단수 때문에 지킬 일은 없겠네. 뭐야, 이젠 내 돌이 단수당했잖아. 빨리 살려야지. 어쩌다 보니 흙도 자기 집에 돌을 두었네. 그럼 이제 각자의 집을 세보겠습니다. 잡힌 돌은 한 개당 두 집으로 세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로보한테 개가 할 때 배웠던 적이 있어. 일단 흙 차례일 때는 6집이었는데. 백이 두었을 때 흙집이 바뀌었다면 그때의 흙집도 세야 한답니다. 그럼 내 집에 두었으니까 5집이야. 100집은 흙 차례일 때 5집, 100 차례일 때는 6집이야. 이때 각각의 집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흙집은 6집과 5집이니까 한 집 차이가 나. 100집은 5집과 6집이니까 역시 한 집 차이네. 그 두 개의 차이를 더하면 두 집이 됩니다. 따라서 이 끝내기의 크기는 두 집입니다. 이렇게 세는 방법을 가리켜 안팎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중앙의 끝내기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상변과 하변의 끝내기는 그럭저럭 이해했는데 이건 좀 어려운걸? 처음 배우시는 것이니 당연합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잠깐 쉬면 안 될까? 숫자 때문에 어지러워.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쉬니까 좀 낫네. 그러게. 그런데 쉬면서 생각해봤거든? 결국 한 집이나 두 집 끝내기밖에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큰 거야? 여러분, 바둑은 어느 쪽이 이기는 놀이인가요? 그거야 여러 번 들었지. 당연히 집이 많은 쪽이야. 집이 많은 쪽이 이기는 것은 맞지만 많이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보다 100집이 많아도 한 집이 많아도 이기는 것은 같습니다. 만약 중반까지 백이 흙보다 유리했다고 해도 종반 동안 흙이 열심히 끝내기에서 개가해보니 흙이 한 집 많았다면 초중반에 누가 유리했는지는 상관없이 흙이 바둑을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바둑은 흙백이 서로 한 번씩 번갈아 두는 거잖아? 흙이 여러 번 두는 게 아니면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와? 맞아. 방금 배운 끝내기들은
겨우 한두 집밖에 안 된다며 한 번에 확 따라잡을 수도 없고 말이야. 한 집, 두 집밖에 안 되지만 꾸준히 내 집을 늘리고 상대의 집을 줄이면 이득은 그 이상으로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 눈덩이 효과라고 합니다. 눈을 계속해서 굴리면 눈덩이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과 같지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끝내기의 크기에 대해 배우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배울 선수와 호수에 대해 이해하신다면 끝내기의 위력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크기로만 정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그렇지. 중반에서도 여러 단어가 나왔었는데 종반이라고 끝내기랑 안팎에서 한 번만 배우겠어. 이번 시간에 배운 끝내기와 크기에 대해 확실하게 복습해 오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복습은 걱정 말라고. 이제 복습을 안 하면 해야 할 걸 안 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럼 안녕?